1번부터 이렇게. 그러면 자동적으로 뱅크도 세팅이 돼요. 근데 나는 이 뱅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에디트 눌러서 이 하나를 삭제해요. 없어졌다. 네. 그리고 나는 마스터 채널을 가지고 오고 싶다. 가지고 오면 돼요. 이렇게 좀 하나씩 짜서. 저둘렀어. 출력 나왔죠. 빨간색이 출력이거든요. 내가 선택한 만큼 내가 편하게 쓰면 돼요. 나는 이렇게 입력 창을 이렇게 쓰고 마스터를 이렇게 쓰고 싶다. 난 마스터, 여기는 무조건 마스터를 주고 싶다. 그러면 채널마다 다 여기 끝단은 다 마스터를 걸어주면 돼요. 그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원하는 세팅을 해서요. 내가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채널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게 나와야 이거 채널을 여러분들이 그 채널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다른 콘솔은 이렇게 안 해도 더 편하게 세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나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내가 채널 구성만 잘하고 세팅만 잘해놓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옮기면 끝나거든요. 그 다음 뱅크키 들어가면 필 됐죠? 네. 만들어졌죠? 그리고 그다음 스팀 뭐 만들고 싶다. 그럼 스팀은 선택하면 이렇게 스팀 채널이 나와요. 그걸 일일이 이렇게 내려도 되고요. 이거는 하나의 채널이 다른 채널이 만들어지고 난 거기에 이걸 포함시키고 싶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건 뱅크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뱅크로 따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저 위에 있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만들었을 때 있는 거죠? 뭐요? 전부터 이런 거. 그렇죠. 이거는 아까 만들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여기 컨피그레이션 여기서 만들어진 게 여기서 이제 찾아서 쓰는 거예요. 찾아서 들어와서 하나하나마다 내가 어떻게 이거를 배치할 것인가 쓰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숙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악기 채널하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구성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과제겠다. 딱 지워지고 모르겠다고 안 되니까.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크 빠는 거. 그리고 이제 오프 채널. F 받는 사람은 마이크 네, 받아. 마이크 그리고 뭐 오프 채널. 저는 안 받아야 돼. 오프 채널을 나는 뭐 유저 3에다가 놓고 싶다. 그렇게 하면 들어가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오프 채널에 뱅크가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간편하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로따로 하나씩 내려서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고 마스터단은 내가 여기다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마스터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나는 마스터에 스팀을 같이 놓고 싶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도 돼요. 근데 나는 마스터를 만질 때 옆에 스팀도 같이 만지고 싶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매트릭스도 맨 마지막에 매트릭스 채널을 넣고 싶다. 그러면 매트릭스 생겨요. 매트릭스는 뱅크가 2개밖에 없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뱅크를 넣으셔도 돼요. 이게 2개가 들어가든 3개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동일한 게 뭐 1번부터 10번 채널이 여기에 계속 들어가도 상관없고요. 내가 난 드럼 채널을 항상 만지고 싶어. 어디 가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지기 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런 기능들이 돼요. 이 고급 기종으로 갈수록 이런 기능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편하게 만질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렌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연팀이
뭐 100채널을 쓰느냐, 뭐 50채널을 쓰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세팅 구성을 하고 이렇게 간단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을 알고 많은 것들을 알면 알수록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 콘솔은 내가 또 다양하게 쓸 수 있고 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디트를 빼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채널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채널 만들어진 게 이제 생겼죠, 이렇게. 네. 생기고, 이렇게 생겼죠. 네. 보면 이 스탠드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다는 거, 채널을. 그 색깔은 다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불빛이 약하긴 약한 조명이야.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바꿔야 돼. 아까 들어간 데서 그 조명 그 밝기를 좀 더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걸 빼야겠어.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은 매니저는 레이어 매니저는 그렇게 쓴다는 거. 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IO가 뭐냐면 이제 이게 이 스테이지 렉이라고 하거든요. 이 입출력을 받는 모니터 단에 스테이지 렉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스테이지 렉이 왜냐하면 스테이지 단에서 입출력 신호를 받는 어떤 장비이기 때문에 스테이지 렉이라고 해요. IO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까 제가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게 빠지면 이게 빠져요. 없어져요. 채널 구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순서대로거든요. 이 채널, 내가 필요한 채널을 선택해요. 몇 채널을 쓸 건지, 그리고 그 채널을 분배해요. 그런데 입력은 어떻게 받을 거예요? 내가 1번부터 60번까지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입력을 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1번을 꽂으면 1번 소리가 들어오는 것처럼. 근데 아날로그는 32채널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것도 일일이 하나 하잖아요. 여기 2번을 꽂으면 2번에 있는 소리가 들어온다. 그거를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기능을 해야 돼. 그러려면 IO가 붙어야 되겠죠? IO가 이렇게 붙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1번 IO에 대한 이제 셋업이 나와요. 인풋이 어떻게 돼 있고, 아웃풋이 어떻게 돼 있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고요. 인풋은 1번부터 이렇게 뭐 32번까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IO는 1번부터 32번이지만 어떻게 보면 33번부터 64번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IO 시스템을 보면서 이게 스테이지 렉이 잘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만약에 소리가 안 들어왔으면 여러 가지도 확인해 보지만 여기 IO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안 붙었으니까 소리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되어 있어요. 안 붙은 부분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네. 여기도 안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디 1, 마디 2고요. 여기 보면 로컬이 있어요. 로컬이라고 보이죠. 이 로컬을 누르면 이 로컬은 뭐냐면 여기 뒤에 있는 아날로그 채널, 콘솔 자체에 있는 등 채널을 세팅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일이 들어가서 세팅을 해줘야 될 경우가 생겨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세팅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일일이 만약에 세팅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만약에 여기 1번 채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입력을 관장하는 부분을 인풋을 들어가는 인풋 라우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라우팅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인풋 라우팅에 인풋 라우팅 A를 들어가면 마디 1번에 오디오 1번이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나와 있죠.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난 1번 싫어. 난 2번으로 세팅할래. 그리고 세팅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1번인데 여기는 2번을 꽂아야 1번의 소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라우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장비는 입출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만약에 내가 여기 드럼이라고 해놓고 저기 C1에다가 라우팅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채널을 만들어 놓고요. 마이크를 꽂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니면 그 라우팅을 바꿔서 그 소리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일이. 근데 뭐 원래는 그렇게 일일이 세팅 안 하고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쫙 해요. 그렇게 해서 그 필요한 마이크를 그 위치에 그냥 그대로 꽂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거든요.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하고요. 그런데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제 채널을 그 속에서 이제 바꿔야 된다고 할 때는 여기 들어와서 이제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 있다는 거. 지금 이건 기억만 하세요. 네. 이렇게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셋업에 들어가면 여기 패스트 라우트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이제 여기 아까 들어가서 입력 채널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는 출력이고요. 입력에 보시면 입력 채널이고 출력 채널이에요. 입력 채널에 내가 라우팅을 한다. 라우팅을 한다는 건 내가 소리를 접속시킨다는 거예요. 아이오와 국제 소리를 접속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 클리어를 만들면 빠지죠.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패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1번은 1번, 2번은 2번, 3번은 3번 이렇게 패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하나하나씩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클릭하면 이렇게 패치가 떠요. 그래서 이제 총 67채널이다. 총 64채널이다. 총 32채널이죠. 하나는. 오케이 누르고 들어가면 빠져있잖아요. 이걸 누른 상태에서 메이크를 누르면 수차적으로 잡히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거 세팅한다. 메이크 누르면 2개밖에 안 되죠. 이렇게 빠르게 라우팅을 시키는 거예요. 빠르게 1번은 뭐 1번은 1번, 2번은 2번 이렇게 라우팅을 하는 건데 지금 어차피 64번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잘 누르고요. 천천히 나중에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선풍으로. 시험 칠 때 좀 큰일 날 수 있다. 역시 대학생이다. 그러니까 한참 배울 때는 우리랑 달라. 마치 필기하라면 정리하라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시험 안 보죠? 마이크 과제 있어요, 빨기. 과제. 마이크 빨기. 교수님, 늦게 교수님. 오셨구나. 늦게 오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시험이 있대요. 조별 과제도 있고.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근데 어차피 소망인 거니까. 왜? 근데 나는 근데 아무도 정원이 같이 형이랑 안 해주면 다른 어떡해요? 거랑 다 왜? 못해. 나 너무 재밌어. 이렇게 붙었다고 보면 돼요. 네. 간단하죠? 호락해네 진짜. 음악 잘하시는 분이 잘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붙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패스 라우트는 이렇게 이제 라우트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입력 채널하고 실제 저기 이 부분하고 스테이지 렉하고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이제 싱크를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출력도 마찬가지예요. 출력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출력은 조금 더 세분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나가는 출력들이 조금 세분화된 작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잡지만 이제 기본 채널 들어가서 이제 출력을 잡을 때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쇼 파일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런 기본 세팅이 됐어요. 이제 이 기본 세팅을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 세팅을 저장하는 게 씬 저장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씬은 그 하나하나 불러드리면 차양팀에 따라서 그 씬이 불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쇼 파일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그 씬 저장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씬 저장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 씬 저장이라는 건 그 오토메이션이라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씬 세팅은 오토메이션이고요. 이 쇼 파일이란 건 기본 세팅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 M7CL 같은 경우는 48채널 딱 그냥 기본 세팅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 쇼 파일이라는 세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널이 더 늘어날 필요도 없고 더 줄어들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이 쇼 파일이라는 건 내가 채널을 30채널만 사용할 때 쓰는 쇼 파일이 있을 거고
내가 100채널을 쓸 때 필요한 쇼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건 씬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세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출력, 그리고 있는 포맷들.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년부 예배는 이게 필요 없어요. 청년부 예배당은 필요 없고요. 본당도 이게 필요 없어요. 하나만 그냥 있으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 본당에서 우리가 본당에서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오케스트라가 왔어. 근데 우리는 한 70채널밖에 안 쓰는데 오케스트라가 150채널 써.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쇼 파일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쇼 파일을 생성하는 거예요. 입력 채널, 뭐 150채널에 뭐 추적 채널 얼마 해가지고 그걸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인 세팅 값이고요. 그게 쇼 파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곳이 송출실은 필요해요. 송출실은 왜 필요하냐면 송출실은 본당에 있는 소리도 받아들이고요. 그 청년부 예배실에 있는 소리도 받아들여요. 그걸 이제 멀티로 이제 녹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훅 편집도 하고 그리고 그걸 라이브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송출실에 있는 믹서기는 본당용 그리고 청년부용 따로 쇼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매일매일 그거를 세팅해 주는데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눌러주면 청년부 세팅으로 바뀌고 본당 세팅으로 바뀌니까 그런 기능으로 이제 쇼 파일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보통 렌탈 팀이 많이 써요. 렌탈하는 팀은 그만큼 이제 그것들이 어떤 많이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그 팀을 만나면 또 그 팀 거를 들고 와서 쓰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씬하고 틀린 거예요. 이 만약에 내가 본당에서 쓰는데 본당 팀 걸 눌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당에서는 찬양팀이 여러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오토메이션이라는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 씬과 같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다. 제가 아까 바꿨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실제로 세팅했던 로드 세팅을 볼게요.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니까 공연하고 있거나 찬양하고 있는데 이걸 누르면 큰일 나잖아요.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래시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뀌어도 괜찮아. 세팅이 지금 바뀌고 있죠. 그럼 씬의 개념이 쇼파일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인 건가요? 그러니까 씬이라는 개념, 쇼 파일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인 컨셉을 잡는 거고요. 쇼 파일이라는 건 이제 어떤 그 컨셉 안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러니까 만약에 뮤지컬을 한다. 뮤지컬을 하는데 동일한 씬 안에서 한다 그러면 쇼 파일을 써야 되는 거죠. 쇼 파일이 아니라 오토메이션을 쓰는 거죠. 그게 씬이니까.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채널은 똑같은데 그때그때 상황마다 어떤 EQ나 세팅 값이나 볼륨 값이 틀려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쇼 파일로 하는 게 아니라 오토메이션으로 갑자기 확 바뀌어서 그 씬들이 적용되게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것들 쓰는 거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바꿔놓은 거 다시 들어왔죠. 제가 왜 아까 막 만졌는지 아세요? 다시 원복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저장을 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걸 저장했으면 이제 다시 그걸 세팅 값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다시 다음번에는 제가 이거 완전히 비운 상태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와우. 되게 좋아하시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이거를 따로 외장으로 저장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여기 그렇죠. USB 꽂는 게 빨리 있잖아요. 지금 바로 USB가 꽂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좀 컴퓨터 사양이 좀 고사양이 돼요. 뭐 64비트에 그리고 8기가 메모리 이상 돼야 되고 뭐 그런 컴퓨터 사양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똑같이 SSL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해서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하면 그 프로그램 다운받을 수 있고 그걸 설치해서 똑같이 연습할 수 있어요. 똑같이 세팅해서 그거를 저장해서 여기다가 꽂아서 세팅하면 그 값이 불러와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과제를 미리 해서 그러니까 꽂기만 집에 안 그래도 컴퓨터 새로 샀는데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 뭐 에디트 할 수도 있고요. 뭐 세이브 할 수도 있고요. 세이브 에지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기능들은 여러분들 뭐 컴퓨터 하시니까 다 아시겠죠. 이런 기능들은 뭐 딜레이 델리트 하실 수도 있고요.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레이어도 오랜만에 들어. 그리고 이건 모르겠어요. 프리셋. 프리셋은 아마 기본적으로 세팅값 저장되어 있는 이거 쇼 파일과 다른 프리셋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EQ 프리셋. 이거는 어떤 특정하게 좋은 세팅들을 세팅해 놓고
이제 맨 처음 만질 때는 그 기본적으로 그걸 불러들여서 만지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저기 M7CL도 보면 드럼 킥, EQ, 우리 모른다. 그럼 프리셋 들어가는 게 있어요. 프리셋 들어가서 드럼 EQ 딱 누르면요. 그 최적화된 드럼 EQ가 세팅이 돼요. 근데 그게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연구했을 땐 이 정도가 최적화된 EQ다라고 하는데 공간마다 세팅값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프리셋을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그 시스템은 뭘까요? 이거 길게 눌러야 되는데. 무섭다. 네.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 경고 표시. 이 무조건 경고 표시예요.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48, 96. 이게 뭐냐면 원소스를 어떤 소스를 받을 거냐. 48kHz로 받을 거냐, 96kHz로 받을 거냐.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이게 아날로그 콘솔이 아니라 디지털 콘솔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콘솔은 48, 96이란 게 없어요. 그냥 받으면 아날로그인 거예요. 근데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아날로그는 파형이 이렇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럼 디지털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디지털로 디지털은 블럭이잖아요. 1, 0, 1, 0 이게 디지털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쪼갤 거냐. 이제 그러니까 한 파형을 48 kHz로 쫙 쪼갤 거냐, 96kHz로 쪼갤 거냐. 48보다 96이 더 섬세하게 쪼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좀 더 아날로그틱하게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날로그틱한 소리가 나요. 여러분도 MP3 음원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44,100에 128 BPS 그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에 영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원음이 더 좋으면 좋을수록 이게 더 올라가요. 96에서 192도 있고요. 더 올라가요. 그 대신 음원 용량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96으로 해요. 보통 저기는 48이에요. 그리고 방송국에서 쓰는 포맷은 441이에요. 오히려 작아요. 낮아요. 오히려 낮아요. 441이에요. 방송국은 그걸 전체로 바꾸기에는 너무 금액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거 하나 바꾸는데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이거 하나 갈아타는 데 있어서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국은 하나 못 바꾸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렇게. 그래서 441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441. 그래서 우리가 CD나 그런 거 듣는 거 전부 다 441이에요. 441로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디지털 음원 같은 거 이제 인터넷에 다운받는 거 그런 거 들으면 이제 96 같은 게 듣는 거. 그럼 그 음원들이 더 좋은 거예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도. 네. 그런 기능들을 이제 세팅 값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네. 이걸 함부로 만지면 단순히 받는 소스뿐만 아니라 이제 나가는 소스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소스들은 다 96에 맞춰져 있는데 48로 보내면 이게 신호가 안 맞아서 소리가 안 나가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세팅되어 있는 거로 쓰면 된다. 그거는 모래시계. 그것도 다 모래시계. 여기는 이거 빼고 다 모래시계잖아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그리고 이제 파워 콘솔 살짝 누르면 괜찮지만 길게 누르시면 이제 꺼진다. 자연스럽게 끌 거냐 나와야 그럼 끈다는 딱 누르면 그냥 이게 누르면 바로 꺼질 거야.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이제 콘솔을 이제 켜고 어떻게 세팅하고 끄는지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EQ 조정하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은 그것도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세팅하는 거를 오늘은 아니지만 나중에 할까요? 아니면 이걸 먼저 들어갈까요? 아니면 EQ 쓰는 거를 먼저 보실래요? 기회가 몇 번 없잖아요. 저희가. 네, 그죠. 왜냐면 이 세팅 값은 솔직히 여러분들 그냥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걸 해서 나중에 배우는 건 좋긴 한데 근데 빨리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빨리 숙제를 드리고 뭐를 지금 해요. 마이크. 나 자신 있는데. 마이크 나오는 거는 마이크 청소 안 하고 싶어. 지금 머리 썼을 때 해야 돼. 컨피그레이션, 됐고요. 이제 옵션, 메뉴. 뭐든 CPU. 셋업이 나왔어요. 셋업이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오토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씬이 저장돼 있잖아요. 세이브. 또 처음 보는 그림인데 약간 안 했던 거 아니야? 나 했던 거는 오토바이 메모리 같은 거. 네? 막 조명 같은 거 메모리 하잖아요. 아, 그죠. 메모리죠. 이거 그런 메모리 개념이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아, 근데 이거는 다 저장 돼 있으니까. 하면 한 번 하면 이제 거의 총연부밖에 안 쓰니까 손 안 들고 그 외에 EQ 이런 거는 억순 노출하고 아, 그래요? 이제 정선 형제님 차례예요. 우리 한 번씩 다 했어요. 우리 다 통과됐어요. 빨리 다 통과됐어요. 파이팅 하세요. 뭔데요? 이거 아까 그 셋업 하는 거. 되면 안 되면 마이크 빨아요. 1번부터 64번까지 다 해보세요. 지금 다 했다고요? 네.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아닌데. 커플도 있어. 이제 9분 남았어요. 시간. 저희 그래서 녹화. 핸드폰 갖고 왔어요. 딴 사람. 나도 있긴. 이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 다행이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아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한 것만 해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해가지고 만들어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그로 넘어갈 땐 그 씬이 확 변화되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세팅할 때 어떤 건 변하고 어떤 건 안 변하게 하는 세팅 값이 있어요. 목사님과 네, 같이 EQ는 바뀌고 뭐 페이드는 안 바뀌게 한다거나 아. 그 페이드 속도를 조절하게 한다거나 막 확 바뀌는 게 아니라 페이드 조절 속도가 1초 정도의 간격을 해서 이렇게 바뀌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씬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요. 시간 단위로 이제 둘 수도 있어요. 1분이 지나면 그냥 자동으로 바뀌게 할 수도 있거나 그런 부분의 기능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느린 곡 빠른 곡도 할 수 있나요? 어떤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다가 진짜 만약에 그거를 세팅을 하게 되면 저기 그 실제 저기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는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말씀하신 대로 뮤지컬 큐 같은 거는 다 이걸 할 수 있대요. 네. 뮤지컬 같은 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요. 오토메이션. 뭐 오토메이션은 기능을 대충 알겠죠. 그냥 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버레이는 그냥 전체 씬을 보는 거예요. 와우. 전체 씬을 보는 거예요. 전체 한눈에 이제 내가 이게 숨어져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레벨이 올라오고 페이더가 먹혀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한눈에 보고 싶다. 그럴 땐 이게 여기 메뉴 들어가서 오버레이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에 모니터가 하나 달릴 거예요. 그 모니터에 오버레이가 나오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여기에선 뭐 안 해도 될 거예요. 이제 모니터가 나온 그거를 항상 보면서 오버레이가 어떻게 되는지 레벨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모니터 터치됐으면 좋겠다. 페이더 터치. 이것도 되겠구나. 그 모니터는 안 될 거야. 그 모니터가 됐으면 좋겠다. 스마트 모니터. 그런 모니터 아직. 셀렉트 터치. 와우. 그 다음에 뭐 되는지 오? 모르겠어요. 다른 나머지는 안 되네요. 안 돼요? 그리고 되면 대박이야. 그리고 이건 이펙터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이펙터 넣는 거 리버브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컴프를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뭐 여러 가지 기타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뭐 모노, RC, 뭐 5.1 뭐 모노라고 생각하고요. 딜레이도 있고요. 다이나믹 계열도 있고 EQ 계열도 있고 모듈레이터, 리벌브 계열, 뭐 아들 뭐 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착해서 쓸 수 있는 이펙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펙터들을 연결할 필요 없고 내부에서 이제 이펙터들을 다 뭐 그게 디지털 콘솔의 특징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나중에 세팅한 거를 인풋 넣어주고 아웃풋 넣어줘서 이제 이거를 저기 인서트를 시켜주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서트를 시켜주면 그렇게 이제 장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를 아시면 그게 간단한데 이제 아날로그를 모르시면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지? 라는 게 이제 좀 개념이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렉이라고 그래요. 렉이 뭐냐면 앞에 가면 저기 앰프하고 쫙 연결된 큰 거 있잖아요. 그게 렉이에요.
그 장비를 꽂아서 쓰는 거예요. 장비를 꽂아서 라인을 이렇게 연결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 장비들을 얹히는 거거든요. 얹어서 어디에 놓고 어디에서 출력해서 소리를 만들 거냐, 뭐 그런 거, 그거를 렉이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렉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고 다양한 채널을 믹싱을 할 수가 있어요. 이펙트를 넣을 수 있어요. 많은 이펙트 채널 수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만큼 저희는 저기 장비 렉이 8개밖에 없거든요. 한 렉에 8개밖에 못 넣어요. 근데 여기는 한 렉에 보이는 것만 해도 수십 개죠.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은 어떤 채널의 이펙터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 채널 수가 작다 보니까 그래픽 큐도 걸어야 되고 리버브도 넣어야 되는데 여긴 또 그래픽 큐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픽 큐 거는 건 따로 있고 이제 이게 거는 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렉이 이렇게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요. 그 매트릭스는 매트릭스 채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시켜주는 거예요. 소스를 넣고 얼마만큼 넣어줄 거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메뉴예요. 기본적인 메뉴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다 알 수 있고요. 모르면은 헬프 누르시면 돼요. 영어를 아시면. 너무 시간.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번역된 없어요. 오, 괜찮은데요? 영어 잘 아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다 주연님한테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아니면 숙제로. 절대 안 킬 것 같은 거.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저거. 일단 여기서 뭐 오늘 저기 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왜냐면 이것만 하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콘솔을 세팅하는 거는 솔직히 다 배운 거예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안 해보셔서 그런 거지. 일단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더라도 이제 제가 그거 할게요. 다음 주는 이거 할게요. 이걸 한다. 또요? 세팅하는 거. 아. 여러분들 직접 세팅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빈 채널에 여러분들이 세팅하는 걸. 그 대신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 두둥. 숙제를 내드릴게요. 그 채널 구성을 해갖고 오세요. 아. 채널 구성을 해가지고 오는데 지금 M7CL 채널 구성을 해가지고 오세요. 48채널. 더 많은 채널을 제가 얘기 안 드릴게요. 48채널을 구성해가지고 오세요. 48채널을 구성해 오는데 저거 적어오면 돼요. 아니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드릴게요. 악기도 적어. 내가 저거 네. 심 갖다 썼는데. 저 드릴게요. 드럼 10채널. 기본적으로 할게요. 드럼 8채널. 저거랑 똑같지. 드럼 8채널. 그리고 키보드 총 3대로 스테레오. 1렉 2대. 어쿠스틱. 드럼도 제가 8채널이라고 안 할게요. 48채널 안에서 드럼을 뭐 6채널 구성할 수도 있고요. 탐이 4채널짜리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가지고요. 드럼 있잖아요. 드럼 기본, 킥, 스네어, 그리고 하이햇, 그리고 탐 기본 3개나 뭐 2개나 4개나, 그리고 탑 2개. 탑 나 3개 쓰겠다 해서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악기 지정만 징그러워. 48채널 안에서 해결해 주세요. 드럼, 드럼이 20개 맞지. 베이스, 킥, 드럼, 베이스, 1렉 2개, 어쿠스틱 기타 하나, 8채널보다 적어도 돼요. 어쿠스틱 기타 하나, 그리고 바이올린 첼로, 우리가 쓰는 거니까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뭐 있죠? 키보드 세대, 스테레오로 갑니다. 키보드 베이스. 세대는 베이스 했고요. 베이스. 스튜디오로 그냥 하나만. 여러분들 스테레오 하시든 모노로 하시든 채널